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고요. 저는 박민영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 모두가 새해 초반에 세웠던 결심들 다 잊기 마련입니다. 건강이나 혹은 투자나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새해 세우셨던 그 계획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만큼 우리가 결심을 크게 한번 잡고 다시 한번 되새길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가득 채워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체감 온도는 얼마일까요? 달라지는 온도 속에서 저희가 최적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실 전화번호 고지합니다.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 주실 번호는요.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누구보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 위해서 이분 모셔왔어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시니까요. 제가 네.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최근에요. 네. 이 미분양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얼핏 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좀 판결 좀 내려주세요. 한참 온도가 뭐 따뜻하게 되다가 쑥 멈췄죠. 네. 예, 이제 임대사업 이런 부분 그 때문에. 과세 부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멈췄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는 실구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본인이 실매입자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할 물건은 되게 많은데 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냉전기 때 재빠르게 움직이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깎아서 물건을 사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분양 주택이 다 미분양되는 것들이 다 해소되다가 잠시 멈칫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에서 한번 제대로 된 물건을 한번 찾아보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셨던 이 김주긴 소장께서도 역발상 투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 사고의 전환이 확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통쾌한 전략 세워드려야겠죠. 용기를 내보는 그 첫 발자국 중요하겠습니다. 02077-6330번 전화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아파트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종로구 네, 숭인 2동 네. 청계 히스텔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5년요. 5년이요. 현재 실거주 중이세요? 해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임대를 내놓고 계신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기운이 없으시네요. 아니요. 예.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네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 지금 표시해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2호선하고 그 다음에 1호선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한 10분 거리 가면은 뭐 6호선도 이용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우이 경전철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개통을 좀 앞두고 있죠, 이쪽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건이 여기고, 그리고 여기 우이 경전철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형세가 있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우리가 조금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보자 그러면, 요 지역 자체가 지금 이제 이쪽 지역 근처가 지금 숭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지구 개발 사업이 좀 더디게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이제 숭인동도 그렇고 여기 지역이 전부 다가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또한 그 이제 그 뉴타운 처음으로 출구 전략으로 해갖고 창신동하고 지금 그 숭인 뉴타운이 서울시 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쪽 지역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는 사실 전철도 좋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여러 가지로 그 도심하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는 예. 실제로.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근처에 어떤 그 이제 청계천변에 황학동 주변에 이런 데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주상복합이 한 34평 기준 자체가 한 4억대 후반인 것들이 좀 낮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미분양이 계속 할인 분양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할인 분양으로 해가지고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지금 자꾸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하고 신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자꾸 밀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16년도까지는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경전철 때문에라도 그때쯤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점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매도하실 것 같으면은 임대 만기 시점에 임차를 언제 어떻게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 임대 만기 시점에 다시 전세를 놓더라도 2016년도에 한 5억 정도 중반 정도쯤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또 주의할 점은 왕신 뉴타운 입주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요층이 많이 분산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 금호동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그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요. 고기가 개발되는 것들을 좀 이제 뒤로 한 다음에 본인이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왕십리나 이런 데가 지금 입주 시기가 된다든가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뒤따라가시고 가만히 있게 되면 오히려 조금 2016년경에 바람 싹 탔을 때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예. 마시고 그때 매매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뭐 지금 예. 당장 팔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딱히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예, 예. 네, 2016년에 교통 호재 기운을 좀 받아볼 때쯤으로 타이밍 한번 잡아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네, 여보세요. 그러고요. 네, 저 중인 2동 네, 170 중인 2동 네, 178에 128번지 네, 2층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네, 시청자님 저희가요 또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예. 방송 후에 저희 측에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잘 기다려주세요.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매물에 대한 고민, 직접적인 고민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송화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고민 내용이 뭘까요? 예,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실단지, 네네. 제가 아파트로 보였는데, 앞으로 전망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아파트, 어떤 아파트일까요? 소화동 휴먼시아 7단지, 휴먼시아요. 이제 7단지요. 네, 면적이 혹시 어떻게 예, 될까요? 45평이에요. 아, 대형 면적 가지고 계시군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금천구 쪽에 지금 광명 예, 예. 소화동에 이제 갖고 계세요. 예, 예. 지도를 살짝 보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양만 제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되셨습니까? 예, 예, 예. 혹시 45평을 차익을 보려고 또 투자를 하셨나봐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 그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냥. 넓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자, 예, 예. 지도를 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예.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했는데, 지역은 여기에 예. 있고, 좀 예, 예. 빨갛게 표시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예. 한 700세대 정도 되고, 2016년, 10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그 입주한 아파트인데, 예, 지금 예. 여기가 첨단 연구 산업 중심이면서 광명 테크노파크 전체가 그런 중심 사업지다 보니까, 예, 요 예. 안에 이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 예. 그런데 이제 시세 가치가 좀 실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대형 평형으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단점이 예. 좀 있는데 예. 첫 번째 단점으로 치자면 예. 여기 이제 표시되는 기아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예. 지금 인근에 이제 유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개발 라인이 되게 많은데요. 개발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그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예,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예.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레벨이 45평까지 살만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곳 중에 하나예요. 이쪽 예, 예. 지역이.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임대주택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45평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실거주 위주고 25평에서 30평대를 좀 더 많이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45평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예. 약간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금천구청 옆에 보시게 되면 역세권은 아닌데 교통 환경이 여기가 좀 애매해요, 위치가. 예. 조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서울 도시 접근성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예. 또 가격이 안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7호선 철산역 인근에 새로운 재건축 단지도 일어서고 그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성향도 있어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 여기 광역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복합 공간으로 뭐 이쪽 주변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 45평대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 정말 한 2020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한 2016년경이나 요때쯤 해가지고요. 약간 예. 우리가 경기가 좀 호주머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반인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침체가 좀 벗어나는 그 시점에 가격이 살짝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한 예. 2016년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 어찌 됐든 대형 평형이니까요.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좀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주춤하시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신 다음에 평형대를 조금 적은 평형대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가격이 예. 잘못하면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예. 그 지금 여기가 광명 케이착역하고 한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쪽에 지금 개발이 뭐 된다고 소문 나가지고 예. 그런 전망 없어요? 그 바람을 타고 나오십시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참 밝게 전화 주셔서요. 저희가 받자마자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일단 예, 예. 답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냉철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고민 있으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이 가계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고민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는 동안 문자로도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뒷번호 820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 3년 전에 대출 1억 원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대출금 1억 원을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상환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소액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네요. 자, 3년 전에 대출 1억 원을 활용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하셨는데 왠지 요즘에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대표님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하는 시점 맞죠?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살짝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네. 한 소형 시장에서도 중형 한 33평형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소형 같은 경우는 2015년경에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토지를 이제 매도를 융자를 갚을 수 있어서 융자를 갚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궁금한 게 많은 게요. 이 토지를 어떤 형태로 갖고 계신지 임차 수익은 좀 받고 있는 뭐 공장지대로 돼 있는지 네. 아니면 그냥 덜러덩 임야로 돼 있다든가 논밭으로 돼 있다든가 뭐 자격농지 해가지고 나중에 개발돼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 토지의 상황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도를 하고 1억 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1억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가 가상으로 예를 들자면 네. 거기에서 뭔가 임차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다른데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는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갖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융자에 대해서 1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수익률을 좀 높은 거를 사시게 되면 토지에 있는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다른 부동산에서 수익을 받았고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된다. 그랬을 때
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적당하게 이제 사이즈를 잘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조금 다른 곳에서 1억 5천짜리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1억에 대한 융자에 대한 여기 40만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5천만 원에 대한 거 보증금 빼고 그러면 한 4천 되잖아요. 네. 4천에 대한 걸 했을 때요. 한 월세 한 60만 원짜리 받게 되면 돈이 몇만 원 남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지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라스트 단계라고 보는 게 원룸을 더 이상 못 짓지 않습니까? 네. 예, 건축 그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못 짓는데 아무데나 사시면 안 되고 분명히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곳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차이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 양타를 볼 수가 있죠. 네. 양쪽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그러면요, 수가 이 있죠. 토지 이자를 메꿀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그렇죠. 관심을 가져보자 하셨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요, 토지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과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일단은요, 본인의 그 어떤 그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살펴보셔야 되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또 세테크 차원에서 일부러 그거를 융자를 내는 비율이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비용으로 떨궈지거든요. 이자 네. 내는 게. 그러니까 그 이자 내는 것 자체가 비용으로 떨궈지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수익이 들어오지만 이자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분 고민까지 저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십니까? 저는 저 인천의 네. 송도 신도시예요. 네네. 더샵 하버드 네. 아파트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네. 47평인데요. 네. 보유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네. 분양받았고요. 네. 지금 거주 중인데 시세가 좀 많이 좀 빠졌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전문가님한테 좀 매도 시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세가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네. 이야기도 주셨고요. 송도신도시의 더샵 하버뷰 좀 대형 면적을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략 한번 꼼꼼히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미래 전향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군요. 네. 예. 네네. 평형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47평입니다. 대형 평형이군요. 예. 분양받으실 때 혹시 뭐 가격대가 한 1,2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을 텐데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속은 상하실 거예요. 쭉지역이. 더샵 하버뷰 저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13단지고요. 553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자체가 2011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14단지 같은 경우 292세대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갖고 계신 그 548세대라든가 500세대라든가 합치게 되면 한 1000세대 이상 넘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 그 자리 잡은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아주 작은 단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인천 지하철역하고 거리는 좀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체드윅 국제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대한 배후 주거지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인기가 좋은 곳이고 또 지금 좀 폭 넓게 좀 저 멀리 내다본다면 국제신도시가 2000년도 초반에 영종도하고 청라지구하고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외제 유치하고 업무지구하고 여러 가지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교육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교통 환경 탓으로 인기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그 예자 유치가 약간 축소됐어요. 하기로 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좀 명성이 맞지 않게 약간 좀 톤 다운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00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까지 꾸준히 여기가 기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저도 들었던 게요. 예.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그렇죠. 회사들이 일로 이전해가지고 저 네네. 아는 분이 거기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맞습니다. 집을 구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네. 들어오시는 업체에 비해 공급량도 같이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에 대한 가격이 오르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수요는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원은 좀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 집이 나오다 보니까 내 아파트의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 2020년 정도 됐을 때 여기가 그래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로 지금 깔고 앉아서 그냥 계시는 상황이라 그러면 살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20년 정도 그때쯤에서 대형으로 시장이 넘어갈 때쯤 그때쯤 해가지고 가격이 그래도 한 1,300에서 500대쯤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레벨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020년도쯤 해가지고도 넘어가면 또 가격 상승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1,300에서 500대 됐을 때 마진선을 정해놓고 그냥 쑥 하고 팔아버리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네. 지금 일단 그냥 투자- 거주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아, 예,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요, 예. 네, 실거주하기에는 일단 국제학교의 배후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던가 기업 유치라던가 긍정적인 호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아, 예. 네, 잘 참고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질문을 더 하고 싶고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 좀 잘 활용해 보시라고 저희가 세미나 시간도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으로 일정 확인할게요. 부동산 가이드의 대표 얼굴입니다. 신하선 대표,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 꾸려져 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동안 이뤄집니다. 02797-0300번 선착순 접수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금 바로 알기 그리고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어떤 내용으로 다루시나요? 물론 이제 그 이은환 대표님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대외 경제적인 네. 거, 이제 경제가 이제 유럽 경제라든가 뭐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가 왜 올라가는지, 지금 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왜 팔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살림살이 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게 뭐냐면 인별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건물 자체에 체육시설이 500제곱미터가 있으면요. 그 건물에 다른 건물에 500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상가가. 체육시설이. 네. 1층에 당구장이 있다 그러면 2층에 볼링장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완화시키는 게 뭐냐면 인별로 500제곱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그러니까 상가에 지금 임차를 같은 종목이 들어와서 할 수 없었던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서 근생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완화되면서 가치 없던 상가가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도 뭐 한 2억대 세금 나오는 걸 한 3,500대로 저희가 컨설팅을 돈을 받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문을 좀 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연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시기 힘드시죠. 아무래도 프로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투자 쉽게 풀어내는 프로 두 분이 꾸려주시는 시간이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2077-6330번 또 문자로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많게는 50에서 60%나 철근을 빼놓고 지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행복청이 부실 시공을 점검하면서 정작 집주인인 입주 예정자들은 쏙 빼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우선 주무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 중지 명령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다 찾아봤죠, 공사중개소에서. 그러니까 중대한 설계 변경 시예요. 중대한 설계 변경 시. 아니, 철근 60% 빼먹은 게 중대한 설계 변경이 아니고 뭡니까? 현재 공사 현장에선 행복청 주도로 철근 배근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입주 예정자들이 배제된 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위하고 있는 과정에도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시설안전공단 차량이 2대나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문을 걸어 잠근 상태고요, 용역들이. 진단 작업은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 없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조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화요일부터 지금 저희가 15개 동 723세대가 되겠습니다. 전 세대에 대해서 현재 검측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진단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입니다. 근데 왜 구속은 안 하고 범인을 풀어놓고 범인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하고 대비하게 합니까? 은폐시키게 하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철근 빠진 아파트를 시공한 모아건설을 제외한 후 행복청과 입주 예정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부실 시공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복청은 현재 강행 중인 진단 작업에 대한 참관만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회할 거에 대해서는 입주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진단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수준으로 입회를 할 건지 결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기관인 행복청과 시공업체인 모아건설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자지만 이들이 진단 작업을 주도하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과세 방안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투자 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로 전주 대비 0.02% 상승하며 3주 연속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신혼부부 수요로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83주 연속 고공행진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법인이 다음 달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28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는 현대엠코 손효원 사장과 현대엔지니어링 김희철 사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엠코의 최대 주주인 만큼 손 사장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3%에서 4.5%가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나는 하우스 푸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우스 푸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퓨어한 정보, 정말 순결한 매물 정보들 오늘도 꾸려뒀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4번, 오늘 6394번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할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P&I 부동산연구소 박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대표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정보입니까? 네, 강북권에서 최고의 교통망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적인 개발, 다양한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이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더블 역세권의 투룸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의 투룸 매물 정보 한강변 인근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일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팀장님께서는 또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죠? 네, 각종 개발 프로젝트, 편의시설 확충, 교통망 증대 등 많은 호재를 갖춘 마포구 성산동과 강남구 개포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매물 정보와 강남구 개포동 이야기해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 이곳에서 가까운 마포구 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4년 3월, 바로 이번 달입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쪽으로 와봤습니다. 일단 6호선과 도보 2분 거리다라는 역세권이 눈에 딱 띄거든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추천 포인트는요.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로 2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까지 이어져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시세 대비 저렴하여 소액 투자 1,000만 원으로도 단기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12.3%의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세가 비율이 높아 임대 만기 시에는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실투자 대비 200% 이상의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갖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내부 화면이 나가는데요. 정말 이뻤습니다. 직접 네. 다녀오신 건가요? 네, 직접 현장 가서 제가 사진 다 찍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쩐지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 사진이었는데요. 이 마포구청역과 불과 도보 2분 거리입니다. 네. 교통환경을 비롯해서 입지 여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초역세권으로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등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여 잘 발달된 교통을 바탕으로 업무 중심지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포구청역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한창 개발 중인데요. 이곳에 각종 복합 시설이 들어오면 생활 편의, 증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이에 더불어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먹고 또 볼거리 역시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매물 가치를 올려줄 만한 주변 개발 호재, 좀 더 수요를 더 끌어올 만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쪽에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 개포동이나 목동이나 지금 이제 성산동, 상암 DMC 쪽이 이제 지금 한참 서울에서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래 서울의 기대주인 여의도와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개발이 한창 개발 중인데요. 현재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600개 업체로 KBS, SBS, LG, CNS, 펜텍 등 관련 기업체가 입주 중이며 입주 완료 시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상암동과 동부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여의도 사이에 본 매물이 있어 배후 주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후광 효과도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욱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 하여 집가 상승과 임대 수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해 합정 특별계획구역과 합정 균형 촉진지구 개발로 배후 주거지에서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중심 업무 상업 지역으로 변모 중이고요. 마포구청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현재 개발 중으로 마포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상암동의 중심 상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주변이 활성화되면 커다란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대 입구역과 연결된 공항철도와 경의선이 개통됨으로써 계속 성장 중인 홍대 상권은 외국인들에게 필수 여행 코스로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 중으로
강북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으로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 시 고수익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을 큰 호재를 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금융센터의 배후지로서 일단 마포구청의 개발 유도가 끝없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공항철도나 경의선 등 이 교통 호재 부분도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앞서 사진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사진으로 다시 한번 건물 사진이 나갈 겁니다. 좀 더 관심 기울여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건물 특징 어떤 강점이 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이번 달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지금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네.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46.27제곱미터, 대지가 25.5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 넓은 거실과 발코니가 갖춰져 있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문, 방범 CCTV,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요. 택배 무인 서비스 시스템까지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의 마감재, 새집 증후군 방지 천연 시트 벽지와 층간소음 완화 강화마루는 물론 외관은 화산석으로 처리하여 매우 실용적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각 세대당 넓은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거실과 부엌도 너무 예뻤고요. 또 현관 이 보안문 부분 사진 찍으시는데 얼핏 박준영 팀장님도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저는 액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네, 정말 열의를 다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사진도 찍어다 주셨는데요. 이 앞서 전세가율 상승에 따라서 매매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메리트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격이 최고 중요하겠죠. 지금 아주 싸게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으로 실투자 1천만 원이고요. 월세 전환 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좀 이용하시고 실투자 4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제하고 연 492만 원에 순수익률 12.3%의 고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네. 월세로 활용했을 때는 4천만 원이요. 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12.3%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정보 이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의 매물 정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키워드 들어볼 때 한강변과 인접해 있는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일지 간단히 맛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 가을 9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에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1,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공통점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 정보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일단 실제 투자 금액이 2,500만 원 눈에 띄고 있는데요. 마포구 합정동 어떤 내용일까요? 네, 소액 투자 그만큼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네. 그만큼 소액 투자의 중요성이 자주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요, 강북권 최대의 도심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도심 철도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임차 수요가 그야말로 넘쳐난다. 즉 풍부한 임차 수요가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시민공원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때문에 한강의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하죠. 바로 인구와 자본, 즉 경제, 여기에 교통, 여기에 개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합정동에 있는 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소개받았던 곳은 성산동이었고요. 이번에는 같은 마포구의 합정동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마포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요. 분명 입지적인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렇죠. 특징 가지고 있나요?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르죠. 네. 특히 또 합정역 같은 경우는 홍대와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이죠. 지금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홍대와 이대, 연대, 서강대 등 무려 4개의 대학이요. 이 주변을 포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광역적으로 경기대와 추계대까지 하면 약 6개의 대학이 이 합정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 아주 풍부한 곳이다. 또한 홍대가 있다는 것은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홍대 문화,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홍대 문화까지 있다. 즉 주거지가 상업지와 만났고 업무지역과 만났고 문화하고도 만나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발전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합정역, 2호선과 6호선이 환승되는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에 홍대 입구역,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지나가죠. 이렇게 되면 무려 4개 이상의 노선, 즉 쿼드러블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 때문에 교통망이 아주 좋고요. 또한 상암에서부터 합정, 홍대, 공덕으로 이어지는 업무벨트 라인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의 수요도 아주 풍부하다. 즉, 이 지역은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임차 수요자로 유입되는 그런 곳이다.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요. 다세대 주택, 특히 본 매물처럼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월세 시장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 전체적으로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의 높은 가치가 고스란히 본 매물에까지 반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가에 인접해 있고 높은 임대가에 또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입지적 장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개발 소식들, 마포구 일대가 사실 요즘 개발 소식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에 포함되나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서울시의 집중 지원을 받고 있는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마포구의 4대 성장 거점으로 지정돼서 지역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본 합정역 주변은요, 이미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지화되고 있고, 또 본 매물은 바로 이 상업화되고 있는 곳과 바로 조그만 이면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지역도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인근의 홍대 민자역사 개발이라든가 상암 DMC 단지 내에 있는 롯데 복합몰 조성이라든가, 즉 계속해서 업무타운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타운으로서의 확실한 배후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광역적인 지역을 보시게 되면 관광 자원도까지도 지금 개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당인리 발전소, 세계 최초의 지하 발전소 사업하죠. 대형 공원을 포함해서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이 또한 상당 외부 인구들의 유입을 가져올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강변이다. 또한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더블 역세권에 간선도로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 역세권 개발 최우선 순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 관련한 소식과 함께 상암 DMC와 인접해 있고 또 당일리 발전소 지화와 공사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건물은요 9월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투룸주택이에요. 어떻게 지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투룸주택 방 2개의 거실, 별도의 거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물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안전한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전체 5층입니다. 본 매물은 3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아주 외부인들의 시스템, 차단 시스템이라든가 깔끔한 외관 마무리라든가 이런 것은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합정역과 불과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개발 호재, 입지 그리고 건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이 가격 특징 어떻게 됩니까? 자, 매매 가격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임대가가 높은 지역인 만큼요. 1억 9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2,500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죠. 이것을 수익형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하시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도 연 한 46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3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수익률로 환산하면요. 무려 10.22%의 비교적 높은 고수익까지 가능합니다. 자, 최근의 트렌드는요.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를 활용해서 차익형을 노려보는 투자 패턴이 요즘 인기가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세무 부분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주택수 산정해서 제외해 줍니다. 과세 대상을 산정을 할 때요. 그럼으로써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를 활용한 투자라는 것 꼭 유념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형주택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멘트도 주셨네요. 합정역에서 3분 정도 거리고요.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투룸이고요. 신축이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마포구의 성산동 그리고 합정동 매물 정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지역으로 가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숙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죠. 준공년도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4층이고요.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구 개포동으로 왔습니다. 개포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신문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듣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포 재건축 단지와 바로 옆에 위치하여 대단히 이주 수요 충당 1순위 지역으로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양재 IC로 통하는 경부 고속도로와 가천, 의왕간 고속화도로 및 강남 순환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양재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갖춘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포동 하면요, 학군이 뛰어난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쪽 지역에 녹지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자연 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변에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생태 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회숲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 개포초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 학교의 안전함과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로, 양재대로 등 사통팔달 광범위한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숲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1분 거리에 버스를 이용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생활편시설 또한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 하나로클럽,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 생활, 주거, 교통, 환경 등 더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갖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잘 갖춰진 도로망, 이 교통망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개포하면 사실 뒤에 개포주공, 개포 재건축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에 딱 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시형, 음마 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1만 3천여 가구가 이주 예정이고요. 추가로 10만 가구 이상 이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이주가 시작되면 재건축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본 매물 지역이 최적의 이주 배후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주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단기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첨단 R&D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코트라, LG전자 R&D 캠퍼스, KT연구센터, 모토로라 모바일 연구소, 서울품질연구소 등 대기업의 대규모 업무 시설과 연구소가 인접해 투자를 위한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해 2015년 초 입주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 약 1만 명의 상주 인원이 근무할 예정이고 무산 위기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복합 유통단지 개발이 예상되어 있어 앞으로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상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목적 달성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대규모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 지에 또 삼성 R&D 센터가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확한 거는요. 앞으로의 가치도 쭉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호재들이 있을까요? 많은 호재들이 있죠. 지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지금 호재거리고요. 네,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그쪽에는 이제 큰 대기업들의 이제 연구 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개발 가치는 뭐 강남은 뭐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저희가 매물 정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건물 어떤 특징 듣고 가야 될지 또 네.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건물이 2013년 7월에 준공한 신축 다세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누가 살던 게 아니라 신축이고요. 이 건물주께서 좀 욕심을 내시다 보니까는 통으로 매각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비싸게 받으시려고 개발 호재가 많으니까 그러시다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이제 만들어서 파셔야 되는 건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지금 뭐 세입자는 아직 없고요. 깨끗한 건물이고요. 5층 중 4층입니다. 전용이 29.50제곱미터, 대지가 23.18제곱미터에 방 둘, 넓은 거실, 욕실 하나를 갖춘 투룸입니다.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하였고요. 외관 사면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투룸에서 보기 드문 100%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요.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 등을 설치하였고 안전하게 옥상에는 정원을 갖고 나서 아주 편리한 건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안 부분도 철저한 상황이고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5층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했고요. 강남 중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투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가격에 대한 걱정이 앞섰는데 네. 앞서 되게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예, 뭐 그쪽에 요즘은 저희 뭐 전문가들보다 시청자님들이 워낙 더 잘 아시는데요. 지금 시세 대비 지금 투룸이 그쪽에 2억 9천에서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싸게 해서 이제 저렴하게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 매매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원이고요. 실투자가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과 월세 수익을 좀 바라보시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 대출 좀 이용하시고 실투자 6,5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제하고 연 540만 원의 순수익률 8.3%의 안정적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4,500만 원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수익률 8.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이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 곳 다 정말 만만치 않게 좋은 정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관심 가시면요.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무료 세미나 관련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입지 규제 최소 지구와 핵심 역세권 투자법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시네요.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합정역 2번 출구 쪽 이스턴 빌딩에서 이루어집니다. 022077-6391번으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2부 시간 알차게 꾸려주신 두 분은요. 박준영 팀장, 이동주 대표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하우스푸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